고금리 폭탄이라 서울 집값도 폭락이라.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집값이 폭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제가 서울 집값도 폭락이라고 달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저는 그렇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값은 하락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하락은 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기도 할 거예요. 하락했다 올라갔다 박스권 장세를 저는 이룰 거라고 보는데, 자 일단 말입니다. 서울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먼저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만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지표를 계속 쌓아오니까요. 지금 한 4년 정도 유튜브를 하니까요. 지표가 굉장히 많이 쌓였고요. 그 지표를 가공해서 제 나름대로 부동산을 분석하는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뭐 이 분석이 정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흐름이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월 대비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율 제 나름대로 주간 단위로 말입니다. 분석을 해봤어요. 주간 단위로. 그랬더니 21.3%가 떨어졌습니다. 언제? 지금요. 지금. 이번 주 말입니다. 이번 주 21.3%가 떨어졌어요. 추세적으로 볼까요? 추세적으로 보니까 오늘이 12월 8일이잖아요. 12월 8일 입장에서 11월 거래량을 봤더니 1408건입니다. 이게 12월 첫째 주죠. 그러면 11월 첫째 주로 가보자고요. 11월 첫째 주에서 10월 거래량을 봤더니 1788건이에요. 그리고 그 앞으로 가볼까요? 이제 11월 봤으니까 10월 9일 첫째 주죠. 첫째 주 기준에서 9월 거래량을 봤더니 2789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월 거래량을 봤더니 여러분 9월 달에는 2.3% 늘어났습니다. 7월 달에 8월 달에 대비해서요. 10월 달에는요. 9월 달에 대비해서 1.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6일 기준으로 봤더니 여러분 전월 대비해서 35.9%가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사실 이렇게 급하게 마구 떨어지는 건 충격적입니다. 물론 10월 9일 거래량으로 본 거고요. 10월 9일 거래량으로 본 거고요. 여기는 11월 6일 거래량으로 봤으니까 며칠 차가 큰 폭을 만들어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며칠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지금 11월 6일 11월 거래량에서 12월 거래량을 봤더니 여기도 한 이틀 차가 나는데 12월에 21.3%가 줄어들었거든요. 11월에 줄어든 것보다는 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폭락의 기조는 아니라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길게 갈 거라는 거예요. 왜 길게 갈 거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이게 3,000건이 넘었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3,000건이 넘었었습니다. 6개월 연속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기를 지금 1,788건 뭐 1,408건 심지어 9월 거래량을 보면 2,000대 3,000대가 2,000대로 바뀌었고요. 진짜 10월 달에는 2,312건이 됐습니다. 2,312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래량까지 무너졌네. 결국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11월 달에도 줄어들고 12월 달에 줄어들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추이를 보면요. 4개월 사이에 25%나 빠졌습니다. 지난 8월에 평균 거래 금액이 11억 3,3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물론 내년 1월 31일까지 집계를 해봐야지 알지만 현재까지 나온 지표 지금 8일까지 나온 지표를 보면 8억 4,945만 원이에요. 이게 좀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지금 흐름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만 사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새에 25%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좀 올라가긴 올라갈 거라 그렇게 예상해도 저는 2억 이상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현재 2억 8,370만 원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그만큼 말입니다. 분위기도 바뀌고요. 예, 지금 거래 금액 추이도 떨어졌다. 이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추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추석 전에 제가 이 그래프, 이 분석, 이런 분석을 가지고 말입니다. 거래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계속 훑어보면서 주간 단위로도 경계감을 가지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이번 주입니다. 마이너스 0.01로 떨어졌습니다. 26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26주 만에. 예, 이게 지난 8월 21일에 0.14까지 올라갔던 게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시작은요 5월 22일에 0.03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26주 만에 마이너스 0.01로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급하게 과거처럼 말입니다. 엄청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분명히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거 눈에 보이고요. 서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이미 마이너스 0.01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도 0.01을 기록해서 24주 만에 하락을 한 데다가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뭐 과거처럼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떨어질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전국 아파트 집값도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5주 만에 하락한 뒤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죠. 전국 아파트 집값도. 흐름이 자체가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고요. 또 팔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연초에 대비해서 59.7% 49,198건의 매물이 지금은요 78,569건까지 늘었다. 29,371건이 늘어서 59.7%가 늘어났다. 그러면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적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낮춰주면 낮춰주는 대로 팔린다. 그러니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강북 같은 데서는요. 지금 21년 고점 대비를 보면 말입니다. 36.1%가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중개 거린 아파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2021년 10월 22일에 7억 2천만 원까지 가던 그 아파트가 올해 12월 4일에는 4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리고 제가 지독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죠. 결국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그 당시에는 시연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마지막으로 기준금리가 오른 게 올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부터 영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1년 후가 가면 확실히 영향을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그렇게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영향은 커질 겁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집값은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금리 인하를 쉽게 말입니다. 나 금리 인하하겠어.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하는 길게 갈 거예요. 내년에도 말입니다. 내년에도 하반기나 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쯤 그죠? 그때쯤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더 지켜보면서요. 저 지켜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한번 임장을 해보시는 건 어떠냐. 벌써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임장을 하시지 요즘 같을 때는요. 거래를 저는 쉽게 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총선을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 뭐 그렇지 않다면요. 나는 무주택자인데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저는 망설이지 말고요. 평균 집값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가라고 하잖아요. 한 30%에서 40%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하죠. 작년 10월이죠. 11월, 12월, 예, 올해 1월처럼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표 자체는 그렇게 나타나 보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한 번쯤 임장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